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이름난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가느다란 안개와 나무들 사이로 빛나는 꽃들과 흥미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신비한 매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숲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어린 소녀 샤를로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그녀는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자주 숲으로 모험을 떠나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는 이곳에 사는 오래된 마법사와의 조우였는데, 마법사는 시간이 지나며 세상으로부터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샤를로트는 할머니의 옛 일기에서 낡은 지도와 지나간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도는 숲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마법사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녀의 호기심은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울리는 맑은 아침, 샤를로트는 배낭 하나와 지팡이를 들고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에 도착하여 그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마법의 힘이 느껴지는 풀과 나무들을 가까이 관찰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그녀의 주변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중 일부는 호기심을 가지고 샤를로트를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샤를로트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작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던 중 호수 위에 반사된 그림자 속에서 웬 낯선 이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샤를로트를 향해 그림자는 말을 걸었고, 그것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맨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는 샤를로트의 방문을 반가워하며 그녀의 용기와 호기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숲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숲과 마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법사는 샤를로트에게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축복을 담은 작은 수정 구슬이었으며, 이 구슬은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마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법사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숲을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가 할머니와 주민들에게 숲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샤를로트가 가져온 수정 구슬이 빛을 발할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행복과 안도감은 그 모두가 자연과 마법의 귀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샤를로트와 마법의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소중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숲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마을은 점차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샤를로트의 모험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알려지며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동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곳의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비니에서 이야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마을은 푸른 숲과 드넓은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매일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마법의 뱀 루베르틴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베르틴은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로 그의 비늘은 찬란하게 빛났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거속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루베르틴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만 전해졌을 뿐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가뭄에 강물이 말라가고 농작물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루베르틴의 전설을 떠올리며 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 할아버지 장은 자신의 손녀딸 감성적이고 용감한 소녀 마리와 함께 루베르틴의 전설이 시작된 곳인 비밀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숲에 숨겨진 길을 따라 계속 걸었고, 마리는 숲의 나무와 꽃들에게 소곤소곤 말을 걸며 루베르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숲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루베르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황금빛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리는 할아버지 장과 함께 가뭄으로 인한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루베르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실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하고는 자신의 비늘을 살짝 흔들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모여들더니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마리와 장은 루베르틴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루베르틴의 전설은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마법의 뱀 루베르틴은 여전히 숲 어딘가의 삶의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자연과 더욱 화합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빌라주 쉬르메르에는 어린 소년 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그는 마을의 주변에 있는 큰 숲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숲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마법의 숲으로 가서 그 비밀을 찾아내겠어. 라고요.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루이는 새벽 일찍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숲 입구에 도착하자 아침 햇살이 숲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때묻지 않은 이른 아침에 고요함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루이가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커지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기묘한 소리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와 더불어 작은 목소리들이 노래하듯이 때로는 속삭이듯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이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작은 날개를 가진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루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루이.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 기다렸다고?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숲은 정말로 마법의 숲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지. 루이는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약간 무서웠습니다. 요정이 설명하기를 마법의 숲은 몇몇 사악한 마법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숲을 지키는 힘은 너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루이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 숲을 돕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마법의 부적을 주며 그것이 그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는 일련의 모험에서 요정들과 함께 사악한 마법사들을 물리치고 마법의 숲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재치와 용기로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마침내 숲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모험 속에서 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용기와 진정한 마음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모험을 끝낸 루이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다시는 예전의 소박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숲과 그 안에서의 경험 덕분에 진정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그 후로도 루이는 종종 마법의 숲을 방문했고 숲과 그 안의 친구들과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이야기를 듣고 숲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숲은 단순한 미지의 장소가 아닌 특별한 친구들이 사는 신비로운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 르네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색을 사랑하는 아이였고 다양한 빛깔의 풍경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르네트는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많은 물감과 도화지를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신비롭고 차분한 느낌을 주었고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으로 이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르네트는 숲 깊숙이 들어가 이상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르네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빛깔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연못의 색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못에서 환한 빛이 솟구치더니 그 빛 속에서 마리아나라는 이름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나는 르네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트, 당신의 그리기는 이 숲의 생명을 불어넣었답니다. 이 숲은 당신처럼 색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서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요정은 르네트에게 특별한 붓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붓으로 그린 것은 무엇이든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해요. 르네트는 흥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붓의 마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노란 해바라기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붓의 끝으로 그린 해바라기에 터치했습니다. 놀랍게도 화폭 속 해바라기는 빛을 발하며 진짜 해바라기가 되어 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르네트의 일상은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렸고 마법의 붓을 사용해 가로등을 반짝이는 별로 낡은 벽을 생동감 있는 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예술을 보고 감탄했고 르네트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리아나가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하며 남용하지 않기 위해 매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르네트와 마리아나의 특별한 만남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은 르네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색채의 힘과 창의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르네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전해주었고 마법의 붓은 항상 그녀에게 소중한 보물로 간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마법의 경이로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